정부가 둔덕형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공항은 경험이 많은 조종사를 우선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둔덕형 공항의 구조적인 개선 방안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대가 역대 최고 수준의 정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순천대가 가진 경쟁력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신우철 완도군수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신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 군수는 자신이 시작한 해양치유 분야의 완성을 청사진으로 제시했습니다. 목포시가 올해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금 인상은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가 방위각 시설이 둔덕에 설치된 공항은 운항 경험이 많은 조종사 위주로 운항하도록 하고 운항 때마다 특별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대책회의에서 우선 국내 11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 이른바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공항은 운항 경험이 많은 조종사 위주로 배치하고 매번 특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긴급 안전 조치를 시행했다며 구조적인 개선 방안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둔덕형 로컬라이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것으로 무안국제공항뿐 아니라 여수와 강주공항에도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시가 목포역에 마련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10일 저녁 9시부로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합동분향소와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은 중단하지만 유가족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목포시는 앞서 합동분향소 운영을 비롯해 목포에 주소를 둔 유가족에게 필요한 물품과 장례 절차, 화장장을 지원했습니다. 목포시가 오는 3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합니다. 목포시는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상수도 요금이 동결됐고 생산 원가에 비해 수도 요금이 낮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3년에 걸쳐 상수도 요금은 10%, 하수도 요금은 15%씩 각각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정용의 경우 상수도 1입방미터당 520원에서 570원, 하수도는 472원에서 546원으로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가 월 평균 사용량인 13입방미터를 사용했을 경우 월 16,660원에서 18,500원으로 1,840원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정시 경쟁률 5.77대 1을 기록했습니다. 호남 지역 4년제 국립대학 중 가장 높고 정시 모집 도입 이후 자체 최고 경쟁률로 집계됐는데요. 글로컬 대학 30사업 선정과 의대와 대학병원 신설을 전제로 한 대학 통합이 주효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2025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 원서 접수 결과 국립순천대학교가 평균 5.77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습니다. 호남 지역 4년제 국립대학 통틀어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지난 수시 모집보다 13.9% 상승한 88.2%의 등록률을 보였습니다. 전형별로는 정시 가군에서는 사회교육학과가 10대 1, 컴퓨터 교육과가 9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시 다군에서는 약학과가 41대 1, 건축학부가 8대 1로 나타났습니다. 순천대학교는 교육부 글로컬 대학 30사업 선정과 라이즈 사업 참여, 국립대학 육성사업 최우수 등급 획득을 통해 대학 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글로컬 대학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라이즈 사업 참여로 대학 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3대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통합 모집을 통해 학생 선택권을 확대해온 그동안의 노력이 경쟁률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순천대는 올해 개교 90주년을 맞아 대학의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린 스마트팜과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우주항공 첨단 소재 등 3대 특화 분야 중심의 지산학 교육과정이 집중 운영될 전망입니다. 전공 모집 단위는 모두 21개로 농생명과학과 경제학, 영상디자인학, 환경공학 전공 등이 포함됩니다. 전남의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한 특화 분야인 만큼 관련 분야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지역 강소기업에 취업시키고 안정적으로 정주하며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이 밖에도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자신만의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사업 자금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데 학생 창업 지원액만 37억 7천만 원으로 전국 국립대 가운데 3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이 밖에 통합의대와 대학병원 신설을 전제로 한 목포대와의 대학 통합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립순천대학교는 올해 개교 90주년을 맞아 대학 통합에 기반한 의과대학 유치와 지산학 캠퍼스 확장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과 함께 세계로 뻗어나가는 초글로컬 대학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평균 등록금 395만 원, 16년째 등록금을 동결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순천대. 국립순천대학교는 다음 달 정시 가군과 다군 최초 합격자를 동시에 발표하고 2월 19일까지 충원 합격자 발표를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신우철 완도군수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군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완도군은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취임 3선, 민선 8기 3년 차에 접어든 신우철 완도군수. 신군수는 완도의 친환경 해조류 양식이 미국 나사에 소개됐고 이를 계기로 해외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해조류 수출 시장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해조류가 소개가 되고 나니까 놀라운 사실들이 생깁니다. 지난번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수출 상담을 하는데 이틀 동안에 무려 전국 8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완도군은 올해 시정 운영 방향으로 해양치유 산업을 비롯한 5가지 핵심 사업을 선보였습니다. 완도군은 해양치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6단계 전략을 마련하고 해양 바이오 산업의 원료를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 정부 지원을 받아 연도교와 고속철도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수축산업에 대한 정책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완도 방문회의를 선포해 대규모 휴양치유단지 조성을 위한 논의와 지역 상권 성장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치유의 섬을 조성해가자. 그리고 함께해서 관광 콘텐츠 개발을 하고 이걸 좀 더 다양하게 해나가자. 그래서 25년의 금년에 완도 방문의 해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완도군은 완도 해조류를 바다와 해양 생태계가 흡수한 탄소인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해양 바이오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육성에 나섭니다. 특히 이상기후와 소비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전복산업을 위해 가두리 시설을 줄이고 스마트 양식 기술을 도입해 다양한 출하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올해 완도군이 확보한 국가 예산은 지난해 대비 3.8% 증가한 6,214억 원. 완도군이 새로운 운영 방향을 제시하면서 지역 경제와 군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 운전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죠. 사고 운전자는 2년 전 치매 소견을 받은 뒤에도 적성 검사를 통과해 운전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치매 진단 운전자에 대한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동깨비 시장 점포를 차로 돌진한 70대 운전자 A씨.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뒤 브레이크를 밟은 것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시동부터 끄시라고. 그래서 본인이 내가 볼 때는 술도 안 먹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할 때 보니까 뭐 어디 순간적으로 뭐 어디 뭐 이상이 왔는지 뭐 뇌졸중이 왔는지 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고 충격에 따른 단기 기억 상실로 볼 수 있었지만 A씨는 경찰에서 치매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한 이력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양천경찰서는 A씨가 지난 2022년 2월 치매 증상을 보여 보건소로부터 치매 치료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건 2023년 11월로 이후 3개월간 약을 복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적성 검사를 받고 운전면허를 갱신한 것은 2022년 9월입니다.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 권고를 받은 뒤 7개월 후였습니다. A씨가 치매 치료 권고를 받고도 면허를 갱신할 수 있었던 것은 치매 의무 검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때 치매 검사 의무 대상자는 75세 이상인데 A씨는 적성 검사 당시 73세였습니다. 또 75세 미만이라도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뒤 보건당국으로부터 장기 요양 등급을 부여받게 되면 치매 수시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니, 약 드시는 거는 상관없고요. 만약에 약을 드시고 나중에 치매로 만약에 등록이 되면 나중에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우편으로 수시 적성검사 받으세요 해서 통지가 가면 그때 따로 하시면 되고요. 75세부터 필수니까. 장기 요양 등급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와 같이 초기 치매 환자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없어 운전면허 적성검사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치매 위험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실질적인 적성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치매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장기 요양이 되기 전에 어떤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사를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거나 내지는 좀 더 자주 시행을 해가지고선 환자나 가족들에게 그런 상황을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끊이지 않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순천 묻지마 흉기 살인범 박대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대성은 10일 오전 변호인을 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대성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가보조금 사업 선적의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의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남의 모 국회의원 보좌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국가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해 지역구 소재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자 B씨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남 해남에 있는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9일 오후 5시 40분쯤 해남군 화산면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택이 전부 불에 탔고 24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 출생아 수가 6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출생수당 지원과 돌봄센터 아동 방학급식비 지원, 출산장려금 2천만 원까지 확대, 산후조리 비용 확대, 초등학교 입학금 지원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